네,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살아갈 만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동네병원 김민경입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직장 내 스트레스, 긴장에 이어 나타나는 신체적 고통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네. 마음과 몸의 긴장이 근육통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네. 걸을 때 바람, 발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또 점심 식사 때 음식의 맛에 집중하면서 식사해 보시도록 처방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평소와 조금 다른 여유를 찾을 수 있으셨을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좀 말씀드렸다면 네. 오늘은 직장에서 느끼게 되는 마음의 갈등이나 좌절감 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갈까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남 탓을 하지 말고 자기를 좀 돌아보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자. 이런 얘기가 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네네.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고 기대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현실은 각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애사심이 높은 어떤 직원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제안들을 냈는데요. 네. 그게 잘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발전할 만한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상사들이 무능한 것 같고 그 회사가 비전이 없다고 느껴지죠. 좀 더 비전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이유로 이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불만, 부조리함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반복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하죠. 왜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 있을 거라는 이 막연한 기대로 계속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 때는 더 힘들었어.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주위 동료나 상사가 해주는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라는 말은 사실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나 때는 더 힘들었는데 라는 말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상대방은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과거에 더 힘들었다는 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네. 이와 관련된 대화할 때 소통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당장 너무 힘들고 이 회사가 비전이 없는 것 같아서 괴로울 때 그만두는 것도 해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불만이 많은 분들을 자세히 보면 네. 열정이 많고 회사에 애정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쏟은 열정만큼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또 좌절하게 되는 건데요. 네. 관점을 바꿔서 내가 회사의 미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회사가 진부하고 느긋해서 주위 사람들처럼 매너리즘에 빠지기 싫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느긋하고 편하다면 그것에 만족감을 느끼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의 주관적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주관적 만족도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이 집은 음식이 좀 짜네, 테이블이 덜 닦여졌어 이렇게 불만을 찾는 사람과 식사가 빨리 나오고 직원들이 친절하네 이렇게 장점을 인식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강연장을 찾는 분들 중에서도 늘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혹은 어렵고 졸립네 이렇게 말이죠. 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비교를 통해서 얻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 하는데 나는 안 되네. 속상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해. 뿌듯하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행복이 그런 비교 위에 있게 되면 우리의 행복은 굉장히 위태위태해집니다. 네. 내가 잘하다가 그 사람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평소 간단한 식사만 하다 모처럼
아주 근사한 코스 요리를 대접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날은 아마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매일 삼시세끼 그 요리를 먹는다고 하면요. 아마 김치찌개와 밥이 생각날지 모릅니다. 네. 우리는 집에서 편하게 쉴 때, 앉아서 편하게 쉴 장소가 있어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더 큰 집, 더 전망이 좋은 집, 이렇게 열망하게 되죠. 그런데 비행기나 고속버스를 탈 때는 어떤가요? 고작 수십 센치 정도의 간격 차이로 불편함을 느끼기도, 행복을 느끼기도, 그 차이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또 좋은 좌석에 앉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내 삶이 더 힘들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예에서의 경우라면 회사가 비전이 없는 것 같고 상사들이 무능한 것 같다고 느껴지면 관점을 바꿔서 내가 회사의 미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에게 유리한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매 순간 혁신을 도모하고 밀어붙이는 분위기라면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위 환경을 결국 나에게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죠. 주어진 일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매사를 감사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기 마련인데요. 네. 갤럽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매우 행복하다거나 대체로 행복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외부의 감사를 표현했는데 나의 주관적 행복감이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나 또 상대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결국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그 주어진 상황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의미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은 식당 주인이나 강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인 거죠. 아무리 좋은 식당이나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해도 학점은 있기 마련이고 부족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물론 그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개개인이 그것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될 때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지고 힘든 과정을 겪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일상에서 감사할 일을 한 가지씩 찾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도 원장님 덕분에 정말 치유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도 살만한 세상. 지금까지 동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뭐가 있을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